보수적인 시각에서 오늘 그 이슈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5.16을 쿠데타라고 하면서 몸을 굉장히 낮췄어요. 낮추면서 정치 발전을 좀 늦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수 진영에서 보면 약간 좀 뜨악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장 되려고 몸을 낮추더니 그 5.16 그 군사혁명 그 쿠데타의 어떤 그 긍정적인 기능도 좀 그 낮춰보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서구 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을 뭐 좀 중지를 시킨 사실인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안 일으켰으면 뭐 조국 근대화라든가 민족 중흥이 제대로 됐을까? 당시에 그 논란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민주당의 심파구파 나눠가지고 장면 윤보선 그 두 사람이 싸웠던 그 진영을 생각하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5.16 쿠데타는 4.19 충분히 평가받을 만한데 이 부분이 부당한 얘기를 4.19 이후의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만 얘기가 봐서는 안 되는 얘기 거죠. 지금 하기로 하고. 거기에는 뭐 통일운동도 있는 것이고 새로운 혁신운동도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억울했던 사람들이 나왔던 목소리도 있는 건데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청문회 얘기만 좀 잠깐 하자면 네. 청문회를 미국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제 하에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는 미국의 경우에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청문회 오기 전에 걸려서 끝나죠. 다 걸러지죠. 그 다음 문제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신임을 해서 국민에게 추천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 사람이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했습니다라고 하나하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대통령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경력과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도 안 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들도 안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대통령들도 안 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했죠. 노무현 대통령도 안 했죠.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장점을 얘기했죠. 장관 임용 때마다 나와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제가 임용 때마다 했는데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천거를 했을 때는 거기에 좋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왜 추천했는지. 이 경우에도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러저러한 사람이 문제가 되잖아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말을 해야 돼요. 제가 미처 몰랐네요라든가 이런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해서 청문회 통과시키는 것이 본인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발언을 해야죠. 보통이 기술의 문제인데 결정적일 때는 대통령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문창극 후보자 걷어들일 때도. 결정적인 때에도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거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자신이 청문회 안 불어놓고 국회에다가 질문을 전원책 변호사님. 제가 이 자리에서 수차 그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그 문제. 예. 김민우 교수님이 하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대통령이 최소한 자기의 참모, 자기의 강요, 특히 총리를 지명할 때는 그 지명 이유를 밝혀줘야 된다. 그렇죠. 기자들 앞에. 근데 우리는 문민정부 들어와서, 물론 뭐 군사정권 때도 없었지만, 문민정부 들어와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다도 천만의 얘기입니다. 제가 외교관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매주 그 KBS에 열린 토론 프로그램 나가면서 내가 그 문제를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왜 장관을 바꾸는데 대통령이 지명 이유를 안 밝혀주느냐. 그건 국민들과 소통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그런데 딱 두 번 있었어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때 장관들을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도 얘기를 했었죠. 장관 직접 후보에 발표를 대한 했고 얘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초의 김용준 총리 있었죠. 후보를 직접 말씀을 하셨죠. 그 위에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없는데 사실은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게 거의 민주주의 핵심이거든요. 이 대통령제가 뭔가 하면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대통령 책임제예요. 대통령제가 아까 그 어원내각제하고 합쳤기 때문에 정치인 중에서 앞으로 총리를 뽑고 강요를 뽑자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든 대통령제입니다. 어원내각제를 접목을 시켜놨다고 해서 만약에 정치인 중에서 그 총리를 뽑고 강요를 뽑으면 우리나라 정부 정말 개판될 겁니다. 난 그걸 믿어 의심치 않아요. 문제는 대통령부터 자기 강요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명 이유를 안 밝히니까 왜 뽑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은 사례에서 우리가 보듯이 국회의원이 전부 다 반대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 언론들이 전부 다 의문을 표시하는데도 끝내 지명을 관철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이게 고집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번에도 지금 김명수 장관 후보 그리고 최양희 지금 장관 후보 이분에 대해서 언론이 수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그래도 또 그대로 임명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국민들과 거리는 멀어질 것이다. 윤창중 사건의 반복이죠.
윤창중 사건은 조금 다른 케이스죠. 본인이 사고를 친 것 아닙니까? 인사라는 측면에서 동의를 해요. 본인이 사고 친 거잖아요. 근데 개인이 그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 것을 대한 반론도 어떻게 굉장히 대통령이 많았죠. 잠깐만요. 대통령이 길을 열고 있지 듣고, 않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인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 경영의 책임을 맡기는 행위 아니겠어요? 대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철학도 왜 나오는 것이고 능력까지 나와요. 그렇다면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네, 잠깐만요.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까 조금 전에 속보가 떴죠. 다 내 책임이다, 인사 실패는. 이렇게, 네, 그래요? 속보가 방금 떴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 시정을 갖고 얘기하면 계속 인사 문제를 얘기하게 됩니다. 네. 처음부터 그랬어요, 계속. 제일 눈에 보이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전 정권으로 돌아가 보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가 갖고 늘 얘기를 했죠. 그 찬반이 있는데 그 국가 역점 사업일 뿐더러 논쟁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정책이죠, 그러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에 들어오면 유난히 인사 문제가 항상 논점일까 생각을 해보니 박근혜 정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국가 사업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얘기해 주세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니까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어떤 국가 역점 사업, 여기서는 개발 사업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뭐 시스템이라든지 정책 수단으로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죠. 국민들이 토론하고 관심을 갖고 내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박 정부만의 어떤 시행되는 정책이 나쁜 규제 혁파. 규제 개혁 있잖아요. 비정상의 그러니까 정상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전에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전에 규제를 뭐든지 없다고 그러니까. 규제를 그러니까 해소하겠습니다. 규제를 많이 완화하겠습니다. 나쁜 규제입니다. 근데 앞에 형용사가 붙습니다. 그걸 논쟁 삼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외국 순방도 많이 갔죠. 그건 노무현 대통령도 많이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대통령의 일상적 업무를 그 정권의 고유한 특별한 정책이라고 말해버리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한 대통령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상 업무를 해야 되는 거 외국 순방도 가고 나쁜 규제도 혁파하고 혁파도 하고 새로 규제도 하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컨대 금융실명제라든지 무슨 하나의 척결이라든지 뭐 전 아니라 4대강 사업이라든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소명을 갖고 온몸을 던져서 하는 사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규제 개혁 한다고 온 힘을 쏟았는데 세월호 참사 터졌고요. 그걸 하는 것까지 없다고 그러는 건 근데 우리가 있고 인사 문제라고 하면 교수님 말씀을 너무 길게 하시니까 제가 관료할 그 기회가 없어요. 어제 아까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정 교수님. 교수를 많이 저는 관료라고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관료를 많이 중용했어요. 이번에 사고 친 사람들 다 관료들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문민정부 이후라고 했으니까 YS 이후 얘기하는. 안행부 장관하고 사고 친 사람 다 관료고요. 교수는 이제 이번에 유독 이 두 사람이 이제 뭐가 많아가지고 교수를 대표하는 것처럼 됐는데. DJ 정부 때도 교수 많이 썼죠. 지금도 저는 학계에서 묵묵히 연구실에 연구한 사람 많다고 보고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왜 교수를 많이 썼을까? 한번 빅히트가 있었어요. 아버지 때 말이죠. 남도구 서강대 교수를 발탁을 해가지고. 언제적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게 왜 언제적 얘기입니까? 정 교수님, 이런 거 좀 생각해. 남도구 서강대 교수를 발탁을 해가지고 우리 경제 일으킨 거 아니에요. 정 교수님. 역사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미래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론 얼마인지 알 수 이게 있어요. 남대구 그 양반 시절은요. 거의 통솔의 필요가 없을 만큼 국가 지배가 일원화돼 있었어요. 작은 나라였어요. 작은 경제 규모가. 그러니까 그 양반의 해안으로 뭘 밀고 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득이 가장 큰 거고. 아니 남도구 교수가요. 남도구 교수가 관피아를 피해가지고 얼마나 정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지 책을 한번 정 교수님. 자, 우리 김문희 교수님 듣고 저런 짚을. 캐도남만은 정말 소통의 자리인 것 같아요. 쌍그리 분이죠. 얘기의 방향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관점은 뭐냐면 대통령의 인사정책과 능력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상대가 교수이든 관료이든 그거 지금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을 정확하게 뽑아서 그 자리에 앉혔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언론인 출신은 또 어떻습니까? 교수는 어때요? 군인 출신은 어때요? 그건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한 나라를 끌고 나가는데 적재조서에 인사 배치하는 것은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라고 아까 전 변호사님도 동의를 하셨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인사에 대한 이 풀도 대단히 빈약한 것도 지금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거치는 과정 자체도 상당히 무능력하다는 것도 이미 폭로가 돼버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인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럼 원인 분석을 하자는 건데 계속 지금 50분 내내 박근혜 대통령의 아니요. 소통이라든가 정 교수님. 인사쇄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정 있어요. 교수님, 공론이라는 게 있어요. 민주주의에는. 그럼 공론에 대한 소통 부족은 나도 가치도 인정한다니까. 아니요, 공론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소통을 못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그거 정말 중대한 문제죠. 그건 독재자와 비슷한 거죠. 아니, 소통을- 그러니까 공론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공론의 가치를 대통령 비판의 장이 아니잖아요. 아니, 대통령의 비판 당연히 돼야 되죠. 공론의 가치를 무시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50분 내내 그러고 계시니까 50분 내가 아니라 당황스럽죠.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바로 대통령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원인 제가 분석을 하는 얘기가 하자고 아닙니다. 대통령이 왜 교수를 좋아하는지 교수를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 누굴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좋아하기 이전에 아니 그래서 부친 시절에 좋은 그 선택 사례였던 그런 지금 남정우 핵심이 아닙니다. 저도 얘기 좀 하죠. 네, 그건 핵심. 저도 얘기 좀 네, 할게요. 두 분이 네네. 조금 가라앉히고. 제가 교수에 반대하는 이유는요, 이 교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들이 교수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기의 전문가고, 그렇죠. 예, 네. 정말 능력이 있는 분 같으면 교수하여라 뭐 지금 강유 전부 다 교수를 뽑아도 괜찮죠. 근데 문제는 이 패거리 정치를 하다 보니까 캠프에 모여든 쉽게 말하면 미래연구원 출신들 포리페서. 혹은 폴리페스라고 제가 아까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하라는 연구는 하지 않고 정치 지향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 중에서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교수가 부지런하냐? 저는 게으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교수가 능력이 있느냐? 내가 지금 능력 있는 교수 못 봤어요. 교수 출신들 장관들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은 대단히 잘하더라. 남자고 남자고 남정우 장관. 교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박정희 대통령, 난 문민정부 이후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문민정부 않습니까? 이후. 네. 그리고 군사정부 아까 5.16을 가지고 뭐 우대따라고 해서 또 비판적 기조로 얘기했는데 뭐 마치 보수 쪽에서 반발할 것이다. 나 그 보수 능력으로 지금 평생을 살아가지만은 나 5.16 우대따라고 얘기합니다. 박정희 시대는 혁명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명기지만 겉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구테타다. 박정희는 혁명가지만 박정희가 한 5.16이 못했다고 박정희 시대가 독재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부인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러나 아까 그걸 했다고 해서 마치 보수가 반발할 것이다. 보수가 왜 아니 반발합니까? 오늘 김 이병기 네. 원장이 네. 말이죠. 네. 국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네. 5.16 쿠데타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어떤 그 눈치를 약간 본 거겠죠. 근데 네. 저도 보수 중에 보수인데 네. 5.16 쿠데타라는 걸 제가 인정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분명히 군사 그 쿠데타고 네, 다만 형식적으로는 맞죠. 군사 독재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전반기하고 나중에 72년 이후에 있었던 게 사실인데 군사 독재는 아니고 그때는 유신 독재죠. 다만 박정희 대통령의 그 근대화 우리 민족들 그 굶주림 해결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내용적으로 결과적으로 알겠는데, 혁명으로 볼 네. 수 있어요. 예. 지금 원래 논쟁 혁명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지금 장관 청문회 하는 중이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장 인상적인 장관은 역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업무를 뭐 그리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만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을 집행하라고 그러니까 거절하고 사임하고 나왔죠. 그리고 집권 초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었어요. 그 후에 전개된 모습을 보면 장관들이 참 작아 보입니다. 장관의 이름으로 무언가가 시행되는 걸 별로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국장급, 뭐 차관급들 인사 못한다는 얘기도 무성이 돌고, 그렇죠?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 배경이 뭐죠? 다 청와대 수석실에서 다 세팅해 놓은 거 집행하는 집행기관처럼 됐다는 얘기죠. 이거는 대단히 곤란한 것이죠. 대통령이 청와대 보좌진을 이제 참모로 쓰느냐, 내각을 하느냐, 뭐 이것도 선택상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적어도 국가 공조직이 비선이나 혹은 장막 뒤에서 움직여지지 않는 공조직이 움직이려면 내각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장관을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관들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고 뭔가 역할이 없어 보일까 했더니 이것은 장관들 개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대통령이 내각을 운영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아니, 옳은데 하나 예를 잘못 들었어요. 진영 장관이 폼나게 나 안 해 하고 나온 거는 굉장히 폼나 보이지만 그 대통령한테 부담을 준다든가 현 집권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큰 그 상처를 준 겁니까?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안 되는- 강요로 예, 더 예, 지시는 맞습니다. 잘못한 거죠. 우선 저는 그 점에는 우리 네. 그 정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아까 오늘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 얘기하다가 말이까지 흘러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진 것은 세월호라든가 뭐 인사난맥이라든가 여러 가지 30초. 예, 국정 운행이 잘못됐는데 원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아까 김갑수 선생은 그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해서 그렇다는데 경제가 지금요 미국과 일본 전 세계 경제에 비해서 우리 경제만 지금 축 처져 있어요. 이 경제 활성화 빨리 안 시키면 이 국민 지지 절대 회복 못.